안녕하십니까? 마음이 귀족이신 노블레스 여러분들, 매너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노년을 즐겨라 라는 원제목을 번역한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 50 이후 5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얼른 읽게 됐던 거는요. 이 책의 저자가 지은이가 스키너라는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명한 심리학자신데요. 이분이 78배 쓴 노년기의 지적 자기관리에 관한 논문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정말 대단한 분이 심리학자가 쓰신 노년의 지혜가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제가 남은 인생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있는 지혜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는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을 이제 챕터별로 나눠뒀는데요. 마음, 환경, 생각, 일상, 관계, 과거, 몸, 감정, 태도,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마음에 제가 남은 글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요. 1장 마음 50 이후를 생각한다 예요. 나이 들다와 늙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늙었다고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 이제 늙었어. 늙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늙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린 순간을 기억한다. 아마 그때가 그 말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인정하는 시기일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렇지 않고 어떤 다른 경우에 늙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노년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삼아 과감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다. 노년을 즐기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노년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제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노래도 지금 들어보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책도 열심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년을 즐기시는 방법을 찾고 계신지요? 심리학자들은 노인이 젊은이와 뭐가 다른지를 연구해 왔다. 의심할 바 없이 노화에 따르는 육체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정말 피할 수 없죠. 나이가 들수록 여기도 주름도 생기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몸도 피곤하고요. 70세의 젊은이가 된다는 것은 40세의 늙은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희망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70세가 되어도 40세에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70세가 되는 것을 그리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죠, 나이는. 비록 70이고 80이 됐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40세와 같다면 뭐 딱히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제 짐작에 연세가 상당히 있으실 것도 같은데 표현이라든가 막 이런 것이 너무 소녀소녀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40세가 아니라 18이신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 정도의 나이로 행동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환경을 바꾸는 문제를 나옵니다. 집안에서의 생활부터 즐거울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한다. 집안 전체를 단순할 필요가 있다.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없애버리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만 한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집을 싹 쓸데없는 물건 버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공간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구석구석이 싹 정리되고 깔끔해진 것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사는 것이 더욱 즐거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밖에 막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 환경을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잠금장치, 방범창, 뭐 도난경보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요. 반려견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값진 물건은 가능하면 몸에 지니지 마라. 누가 당신의 가방을 잡으면 팔을 다칠 위험을 부담하지 말고 그냥 가로채게 놔두는 편이 현명하다. 괜히 그거 막 이렇게 못 가져가게 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저 새겨 들었습니다. 뭐 저도 물건 욕심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그런 경우 있을까봐 이런 지혜를 또 담아 주셨네요. 정말 이렇게 곳곳에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것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인생에서 두 번째 5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도서관에 가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애완동물 키우는 거, 아니면 나아가 좀 다른 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하라. 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분야의 텔레비전 채널,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들을 읽어보라. 저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트롯 보려고 몇십 년 만에 텔레비전을 샀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는 것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저도 요즘 들어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지 할 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럴 때 좀 당황스러워집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싶어서요. 그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 되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 발상에 도움이 되는데 단 두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정신을 단련시키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스스로의 정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소통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다가도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 가족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할 상대가 딱히 없는 시간에는 또 카페 같은 데 가입하거나 그런 곳에서 취미가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든지 정신세계를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나는 뭐, 이제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은,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중요한 작품들을 보면 30대 화가의 그림이 많지만 70대 화가가 그린 작품도 적지 않다. 많은 교향악이 작곡가가 30대 후반일 때 작곡된 것들이지만 그에 버금가는 많은 양의 교향악이 70대 초반의 작곡가에 의해 쓰였다. 철학자들은 특히 35세에서 40세에 생산적이지만 80세 이후에도 다시 생산적인 활동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70대, 80대 이럴 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좋은 작품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책을 열심히 또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만약 일에서 전혀 아무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다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즐겁지 않으시다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애써서 하시려고 노력하시지 말랍니다. 그 대신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사를 딴 데 돌려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편이 낫다.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요, 누가 블로그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몇 편 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뭐 재미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요. 유튜브를 하는 동안 여러 달 동안 정말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고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변을 둘러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이 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이 많은데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루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 우선 지난 시절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도 되냐면요, 이야기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부탁할 때는 해도 된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젊은이들이 부탁하지 않는 한은 10년 넘게 지난 개인적 경험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마라. 아마도 벌써 지난번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었을지 모른다. 당신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는 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재미있는 무대를 펼칠 수 있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내가 이야기했었나? 라고 물어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는 거는, 병과 아픔에 대해서 말을 줄일수록 커다란 존경을 받고 좋은 친구로 환영을 받는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점점 불편하고 아파오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만 기분 좋은 친구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습니까? 노쇠를 알리는 가장 뚜렷한 증상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네요. 생각난 말을 혼자 속으로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혼잣말을 하게 되나 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노인의 특권임을 내세워 생각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와중에 끼어들어서 그냥 해버리는 것이며, 나머지 한 가지는 메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 허물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잠깐 끼어들면서 잠깐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봐 먼저 얘기할게 라고 이야기하고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허물없는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옆에다가 계속 메모를 합니다. 메모해뒀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메모해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바로 처리하라라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잠자리에서 나와 가령 세금으로 낼 돈을 아침 식사를 할 식탁에 올려놓아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일들이 요즘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물건 어디다 뒀는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무엇이든 한 장소에 놓아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지갑, 열쇠, 안경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꼭 같은 장소에 놓아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제목을 달아서 써놓은 것이 미끄러지지 않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미끄러져서 정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 미끄러지는 일은 당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정말 맞습니다. 이에 대한 손쉬운 해결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저도 서두르다가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시간적으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안정감 있게 움직일 것을 습관을 들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할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은 멍하고 우울해질 것이다. 당신 스스로 무엇인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해결책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좋아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내는 거다. 50 이후에 자신을 바꾼다는 일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남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하는 분들을 찾아 나서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성격도 괴팍하고 뭐 좀 매너도 없고 혹시라도 이제 노블레스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요. 그런 경우라면 뭐 어때? 나 이렇게 뭐 매너도 없고 뭐 이렇게 성질 고약한 거 이대로 좋아할 사람만 만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본인의 모습을 조금은 다듬는 노력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요. 예전보다 자주 화가 난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이 부분을 제가 별표를 막 쳐놨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부터 막 화가 난다면 그때는 정말 이 글귀를 생각하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지금부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글을 보고 괜히 예전 같으면 화가 날 일도 아니고 뭐 예민하게 굴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이렇게 좀 불편한 댓글을 다신다거나 언짢은 댓글을 다신다면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참 점잖고 좋으셨던 분이신데 나이가 좀 점점 드시니까 갑자기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써놓은 글이니까 맞을 겁니다. 예전보다 자주 화가 난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고 화를 이렇게 누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인생을 더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조언을 하네요. 언젠가 육체는 더욱 쇠잔해지고 노년을 즐길 날도 끝이 난다. 그러기 전에 실질적인 몇 가지를 해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대로 된 유언장을 써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나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 유언장을 써보진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메모를 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나니까 또 해마다 또 새해가 되면 바뀐 거 메모해서 주고 했더니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언장을 쓰게 되면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을까요? 저도 한번 작성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글을 지금 읽다 보니까. 그래서 유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주시고 나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봐서는요. 꼭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 뭐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죽음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삶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말 열심히 즐기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성공적으로 품위를 지키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품위를 지켜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정말 나이가 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늙은 모습이 매력 있게 보이도록 노력하라. 나이가 들었어도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아시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젊어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 나이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품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동안이 정말 파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막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젊게 보이려고 노력한 표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코 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처럼 그러나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정도를 유지한다면 품위를 지키는 노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은 인생을 50대 이후 반 100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책에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담아놓은 그런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0대 이후에 대해서 쓴 책이라 그런지요. 이렇게 행간도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읽으시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년을 즐기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너도서관이었습니다.